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엔 뭘 할 거냐? 이번 시간엔 본격적으로 교과서 96쪽부터 99쪽에 해당하는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파트 학습지를 그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 96쪽부터 99쪽에 해당하는 이 파트 학습지를 채워본 후 한번 수업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관련 파트를 나갔었는데 교과서를 나가기보다는 여기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들을 학습지 1페이지와 2페이지를 거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던 바로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뭐였어요? 중력에 의해 생긴 가속도. 그래서 중력 가속도 크기가 어떻게 됐죠? 약 9.8 m/s 제곱이었죠.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 요 단위 바로 여기 있는 이 m/s 제곱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이 단위에 대해서 가볍게 좀 얘기해 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푼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 이 단위 얘기랑 그 3페이지 시작할 때 예제 두 문제를 풀어본 후 본격적으로 교과서 96쪽부터 학습지랑 맞춰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기 지금 띄워져 있는 이 화면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썼던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3번 동그라미 가속도 자유낙하 운동에서 지표면 근처의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때의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며 그 크기는 약 9.8 m/s 제곱이다. 그때 이 9.8 m/s 제곱 그대로 써보면 9.8 m/s 제곱 잠시만요. 9.8 잠깐만 뭔가 섞여있네요. 학습지가 9.8 m/s 제곱 이게 뭐냐? 중력에 의해 1초 동안 물체의 속도 속력이 약 9.8 m/s씩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말했듯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약 9.8 m/s 미안합니다. 9.8 m/s 제곱이죠. 위에는 m/s고. 자, 요런 얘기까지 했어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력의 크기는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중력도 커지기 때문에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m/s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가 뭘까?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 퍼라고 하는 의미, 여기 슬래시 짝대기 요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위에 대한 수업은 제가 물리학 1의 경우는 그 맨 처음 물리학 1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바로 물리량과 단위라고 하는 수업을 약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단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말하는데 지금 통합과학 물리 파트에서는 단위를 이렇게 물리학 1에서만큼 이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모의고사 이런 기출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단위를 엄청 중요시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단위를 중요시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단위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좋겠지만 중요시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처음 배운 내용도 공부하기 힘들 텐데 단위까지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이 과학에 흥미를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뒀으면 하는 내용 정도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슬래시 일명 뭐라고 읽는가? 퍼라고 읽어요. PER. 퍼라고 읽습니다. 글씨를 다시 써볼게요. 조금 이상하게 써졌네. 퍼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는가? 바로 사칙 연산에서 나눗셈 기호를 의미해요. 나눗셈 기호. 나눗셈과 같아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요거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즉 9.8 미터 나누기 세크 제곱, 요런 식으로 썼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퍼라고 쓰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이 단위끼리 미터랑 요 세크, 이 미터는 말 그대로 길이, 여러분들이 쓰는 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S는 세크라고 해서 초, 즉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1초, 2초, 세컨드를 줄여서 세크라고 하잖아. 요걸 의미하는데 단위끼리도 나눗셈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곱셈 나눗셈 가능해요. 숫자처럼 나눗셈 곱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분석해 볼게. 나누기니까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미터 나누기,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세크의 곱셈 곱셈 그리고 미터 분수꼴로 이렇게 나누기니까 분수꼴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나누기잖아. 그럼 요거는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9.8 미터 세크 곱하기 세크분의 1,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아, 그럼 요거를 다시 위의 형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9.8 미터 퍼 세크, 왜? 나눗셈 퍼 이거잖아. 그리고 요거 나누기 S 아니야? 곱하기 S분의 1은? 나누기 S잖아. 나누기 퍼로 바꾸면 또 어떻게 될까? 퍼 세크.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야? 결국에 요게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라니까? 퍼가 나눗셈이다 해서 요 순서대로 쭉 오다 보면 이렇게 된다. 아셨나요? 그리고 이 퍼 뒤에는 숫자 뭐가 숨겨져 있냐? 단위 앞에 숫자 1이 숨겨져 있다 봐도 됩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보는가? 1초 동안 9.8 미터 퍼 세크만큼 변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퍼 뒤에 1이 숨어져 있다. 1초 동안 그 앞에 9.8 미터 퍼 세크 9.8 미터 퍼 세크만큼 변했다. 요게 뭔데? 속력, 속도. 얘는 시간. 오케이? 초, 1초. 그러니 1초의 시간 동안 속력이 9.8 미터 퍼 세크만큼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은 중력에 의해 1초 동안, 여기 1초 퍼 뒤에 있죠? 1초 동안 물체의 속도, 속력이 약퍼 앞에 있는 9.8 미터 퍼 세크가 변했다. 그런데 하필 운동 방향과 가속대 방향, 즉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라는 거지. 이거 위에서 다룬 것처럼. 오케이? 자, 이렇게 그 중력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냥 편하게 약 10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약? 이건 뭐야?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10미터 퍼 세크 퍼 세크잖아. 그리고 이 퍼 뒤에 뭐가 숨겨져 있다? 1초. 그러니 1초 동안 약 속도, 속력이 10m per sec만큼 변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10m per sec 제곱이라 써진다면. 아셨나요? 아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영상을 되감기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퍼가 나눗셈과 같은 거다. 그러면 9.8m per sec 제곱은 9.8m 나누기 세크의 제곱. 말했듯이 이런 미터, 세크 이런 단위들끼리 곱셈, 나눗셈은 가능하다고 했어.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분수꼴로 바꿔서 세크 제곱분의 9.8m. 요거는 세크분의 9.8m 곱하기 세크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세크 제곱은 세크 곱하기 세크잖아. S 곱하기 S. 근데 곱하기 세크분의 1은 결국 뭐야? 나누기 세크랑 같은 뜻이겠지?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봐. 그럼 9.8m per sec. 이거 분수도 나누기니까 per sec 나왔고, 요거가 9.8m per sec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요 전체가 어떻게 돼? 9.8m per sec 나누기니까 per sec가 된다. 근데 이 sec per 뒤에 있는 단위 앞에는 숫자 뭐가 숨겨져 있다? 1이 숨겨져 있다. 1이 숨겨져 그러면 1초 동안 9.8m per sec만큼 변한다. 그런데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으니까 변하긴 변하는데 증가하도록, 속력이 증가하도록 변하는 거겠지. 그래서 증가한다. 아셨나요? 그래서 요런 꼴로 바꿨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약 9.8m per sec 제곱이 아니라 약 10m per sec 제곱이라고 주어진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10m per sec per sec로 바꿔준 다음에 숫자 1 숨겨지는 거 쓰면 1초 동안 속력이 10m per sec만큼 변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감이 좀 잡히길 바랍니다. 그럼 이 가속도, 중력 가속도의 단위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 본격적으로 3페이지에 있는 예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우고 돌아올게요. 자, 학습지 3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 2번 풀어볼게요. 각각 출처는 위에 써놨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 3월 고2 물리학 1 올해 있었던 거죠. 전국연합 학력평가인데 선생님 지금 통합과학인데 왜 물리학 1을 푸나요? 첫 모의고사잖아. 이때는 1학년 범위 내에서 나오겠죠. 왜? 3월 초 모의고사에는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실제 물리학 1에 공부를 얼마 안 했을 테니까 3월 모의고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내에서 물리 파트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문제 4번이었습니다. 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문제는 항상 뭐라 했어요? 처음부터 읽으라고. 아래 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 공기저항 없이 가만히 정지시켜 놓은 물체를 중력으로 낙하시키는 거구나. 그럼 이때 이 물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일까? 방금 전에 했잖아. 가속도 얼마겠어요? 약 9.8m per sec 제곱이겠지. 이게 뭐야? 1초에 9.8m per sec씩 변한다. 그럼 봐봐. 처음 시간 0일 때 속력 0으로 정지한 상태로 출발했어. 자유낙하 맞구나. 0.1초 지난 다음에는 속력이 0.98이 됐어. 자, 뭐야? 1초일 때 9.8m per sec씩 증가하지. 그럼 0.1초일 때는 얼만큼 증가해야겠어? 그거의 10분의 1. 0.98m per sec씩 증가해야겠지. 맞네. 0.2초가 됐더니 여기에 또 0.98 증가한 1.96m per sec가 되고 왼쪽에 단위 써있죠. 초, sec랑 m per sec. 0.3일 때는 0.98의 3배인 2.94 등등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0.1초마다 0.98m per sec씩 증가합니다. 질문은 뭐야? T2에서 T1을 뺀 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구해보래. 야, 그럼 이 사이 시간 간격을 구하려면 이 사이에 속력 변화가 얼마가 있는지 봐야겠지. 19.6에서 14.7 빼봐. 변화량이 얼마야? 4.9네? 야, 4.9m per sec가 증가하려면 몇 초가 흘렀을까요? 야, 0.98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이게 4.9가 나올까? 얼마겠어? 얼마겠어? 5겠지? 여기 5잖아.
5를 곱해준 그거겠지? 그럼 이 사이에 5초야? 아니지. 한 번 더 생각해야지. 5번 0.98만큼 5번 변해야 4.9라고. 한 번 변할 때가 몇 초인데? 0.1초래매. 0.1초씩 몇 번? 5번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 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얼마야? 0.5초겠지. 오케이? 0.1초씩 5번 가야 그게 0.98씩 5번 바뀐 거니까 4.9 m/s만큼 바뀌게 되겠지. 속도, 속력. 오케이? 이해됐나요? 아니면 나는 조금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거. 아니면 나는 조금 전문적으로 앞에서 공부한 수식들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학습지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페이지 맨 위에 가속도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걸린 시간분의 어떻게 돼? 속도의 변화량이었죠? 자, 위에 거랑 무관하게 쓸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근데 속도의 크기가 속력인 거죠? 결국 혼용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걸린 시간 얼마일까? 모르지? 이 사이에 걸린 시간 t2 마이너스 t1 요게 바로 걸린 시간이겠죠? 근데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래? 19.6 마이너스 14.7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봐봐. t2 마이너스 t1 보이나요? 오케이. 위에 얼마? 4.9 근데 이게 얼마여야 돼? 중력과 속도 9.8이어야겠지? 그럼 얼마여야 얘가 뭐분의 4.9가 9.8일까? 이거 딱 무슨 관계야? 9.8 4.9 어떻게 해야 돼? 나눠봐. 어떻게 돼? 딱 2배 관계죠? 4.9에 곱하기 2하면 9.8 되잖아. 그럼 여기 얼마겠어 얘는 그럼? 0.5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바로 0.5를 구해도 된다. 하지만 아직 수식 개념이 익숙치 않고 어려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무조건 포기 이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부한 개념 가지고 순서대로 봐도 된다. 이 문제 짧아 보이지만 몇 점짜리야?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어려운 문제예요. 자, 지금 풀어준 문제 이해 안 되면 반복적으로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저는 지우고 다음 문제, 아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우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지웠죠? 제가 실수로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한 학습지 1페이지에 첫 번째 1번 괄호 동그라미 3번 보면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에서는 속도의 크기와 속력이 같다라고 했어요. 얘 지금 자연낙하 운동이죠.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 직선 운동이지. 운동 방향 중간에 안 바뀌지. 내가 얘 떨어뜨리면 얘 그냥 직선으로만 가지 중간에 막 휘거나 다시 올라오거나 안 그러죠. 운동 방향 안 바뀌죠. 그럴 때는 속력이 속도의 크기랑 같다고.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속력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혹시나 이거 질문 들어올까봐 하는 말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근데 문제에서는 왜 속력의 변화량을 썼나요? 속도의 크기랑 속력이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 자유낙하 운동. 직선상으로 운동 방향 안 바뀌는 거니까. 오케이? 학습지 1페이지 속도와 속력의 3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빠르게 제가 그냥 지우고 스톱을 안 하고 빠르게 지운 다음에 예제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2019학년도 9월 고1 통합과학 전국연합 학력평가예요. 즉 작년 9월에 있었던 통합과학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3번 그림 가와 나는 나가 나오네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즉 여기는 공기가 있고요. 여기는 진공이란 얘기네요. 단서들 잘 보세요.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냈대. 문제 보면, 그림 보면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 사진을 찍어서 쭉 보여주는 거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일정하다. 봐봐. 얘 어때? 속력이 뭔데? 걸린 시간분에 뭐야? 이동거리잖아. 얘 어때? 이동거리 한번 봐봐. 일정 시간 간격이랬지. 이때 예를 들어 0.1초다. 이때도 0.1초 걸린 거고 0.1초 걸리고 0.1초 걸린 거야. 이만큼 이동하는데. 근데 걸린 시간은 일정한데 이동거리가 점점 어때요? 이거 그린 거 보니까 점점 늘어나죠. 그럼 속력은 일정한 거야? 아니죠. 속력 증가하고 있죠. 기억 틀립니다. 좀 더 우리가 공부한 개념 얘기해볼까? 그럼 속력이 어떻게 증가할까? 얘 지금 진공이지. 그럼 뭐야? 공기저항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나는 자유낙하 운동인 거죠.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 했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 했죠. 왜 등가속도 직선운동인가 하는 건 앞에 학습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것까지 이 문제 풀이하면서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 했어. 등가속도 직선운동 같은 경우 지금 뭐라고 했어? 속력이 변한다고 했지. 속력이 변할 가짜. 근데 어떻게 변한다고? 같을 등 일정하게 변한다고. 근데 얘는 운동 방향도 아랫방향, 중력 방향도 아랫방향일 테니까 당연히 속력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 일정하게. 근데 변하는 게 증가야 감소야? 증가라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깃털도 마찬가지겠죠. 니은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와 같다. 요거 봐봐. 야, 중력의 크기는 뭐만 보면 돼? 얘 질량만 따지면 되겠지.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이라며 그럼 얘의 질량 동일하겠지. 그 질량 동일하면 중력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읽기 바랍니다. 보기도. 근데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같은 크기의 중력이 가해지는데 왜 운동이 다를까? 라는 거야.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야? 공기저항이 있는 거죠. 공기저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같지만, 깃털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는 같지만 공기저항 있고 없고 때문에 이러한 운동 차이를 보인다고. 자, 더 확실한 예시 한번 들어줄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 학습지 1페이지 학습지가 있어. 자, 이거 봐봐.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얘가 누가 더 먼저 떨어질까? 딱 봐도 경험적으로 얘가 더 먼저 떨어질 것 같지? 그럼 얘를 쇠구슬이라 하고 얘를 깃털이라 해볼게요. 자,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TV 때문에, 모니터 때문에 가려졌는데 좀 더 여기서 보여줄게요. 한가운데서. 자,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같은 높이에 떨어뜨립니다. 어때? 종이가 훨씬 늦게 떨어지지. 근데 예를 들어 같은 종이야. 동일한 종이 질량 안 변하는데 얘를 꾸깁니다. 이렇게 꾸겨볼게.
자, 그런 다음 똑같이 이번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같은 높이에서 하나, 둘, 셋.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죠? 이게 바로 요 상황 차이라니까? 잘 봐. 종이를 폈을 때는 공기저항이 있을 때, 클 때야. 그러니 공기저항이 큰 종이 깃털은 천천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공기저항이 약한 쇠구슬, 이 보드마카는 그냥 빨리 떨어진다고. 그런데 종이를 구겼어. 그럼 펴져 있을 때랑 질량은 똑같겠지만 뭐가 바뀌어? 공기저항이 더 줄어들겠지. 넓은 종이보다 이렇게 조그마한 뭉치 종이가 공기저항 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공기저항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둘이 거의 어떻게 돼? 비슷하게 떨어지더라. 요런 상황. 공기저항이 아예 없으면 둘은 어떻게 떨어질까 그럼? 똑같이 떨어지겠지. 왜 똑같이 떨어지나요? 아까 말했잖아. 이 전 학습지 2페이지 마지막에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질량에 관계없이 중력과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고. 이 등가속도 뭐야? 어떤 가속도야? 가속도가 중력과 속도로 일정한데 중력 가속도가 뭐하다? 일정하다. 뭐에? 질량에 상관없이, 즉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그러니 동일하게 출발시키면 동일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방금 보드마카랑 종이도 거의 비슷한 운동을 한 거고. 알겠니? 중력 가속도 얘기한 거야. 여기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공기저항 있으면 공기저항 때문에 동일한 운동을 못 하겠지. 자, 그래서 니은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왜? 질량 같을 테니까. 차이는 공기저항 때문에 난다. 디귿 공기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두 물체. 나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자, 무게. 지난번 얘기했죠. 무게는 결국 뭐야? 어떻게 보면 중력의 크기라고 봐도 된다고. 중력에 관계없이, 다른 말로 중력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질량이지,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맞죠? 나 봐봐. 질량, 둘의 질량은 다를 텐데 같다는 말이 없잖아. 가와 나에서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이라 했지, 쇠구슬과 깃털이 질량이 같다고 한 적 없습니다. 문제 어디에서도. 둘의 질량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질량이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이 나 그림을 보고서라도 똑같이 유추할 수 있지. 왜? 계속 동일 시간에 동일한 높이에 위치해 있잖아. 동시에 떨어진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중력가속도 일정한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질량이 상관없이, 그러니 동일한 운동을 하겠다.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13번. 자, 그러면 지웠다가 와서 이제 교과서 96쪽에 해당하는 학습지 3페이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이거 지우고 오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학습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교과서 98쪽을 이용해서 한번 채워보기 바랍니다. 학습지 3쪽, 4쪽, 교과서 98쪽을 이용해서 채워보고 4쪽에 있는 예제까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지우고 돌아올게요. 네, 어떻게 학습지 채워보고 예제도 풀어봤나요? 솔직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 헷갈릴 거예요. 아까 풀어줬던 예제도 그렇고 이 파트들이 그렇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파트에서 많이 점수를 많이 까먹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거든. 아까 두 문제만 하더라도 다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4페이지에서 풀어볼까 했던 예제, 마지막에 했던 예제 역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처럼 통합과학 물리 파트는 3점짜리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 3점이겠어? 그만큼 조금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뭐 저녁 시간이나 나중에 이 영상들 반복해서 보면서 이 동일 문제들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문제 찾지 말고 이 모의고사 문제가 깔끔한 문제니까
제가 학습지에 실어놓은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셨죠?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98쪽에 해당하는 학습지 3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우리는 맨 처음 학습 목표에서도 봤듯이,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학습 목표에서도 봤듯이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두 가지 운동을 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운동이 뭐냐? 바로 첫 번째 운동 자유낙하 운동. 학습 목표에 써있다시피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두 가지 본다 했어요.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 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출처는 여기 써있고, 공을 떨어뜨렸는데 공을 여러 개 떨어뜨린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공 하나를 떨어뜨린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서 찍은 거야. 예를 들면 뭐 0.1초 간격. 오케이? 그럼 요만큼 움직이고 0.1초 동안 요만큼 움직이고 또 0.1초 동안 요만큼, 그 다음 0.1초 동안 요만큼, 그 다음 0.1초 동안은 요만큼 쭉 간다. 한번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 사실 이전에 다 봤던 내용들이 포함된 거예요. 필수 개념에 있던 내용들. 자, 1번 무슨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무슨 운동? 직선 운동을 합니다. 자, 이전 학습지 1, 2페이지에서 한번 다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보길 바랄게요. 자, 2번 동그라미. 속도가 뭐하게? 뭐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Why? 왜?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과학에서 항상 왜라는 물음을 던지길 바랍니다. 왜? 운동 방향 어딘데? 연직 아래 방향. 이 운동 방향과 어떠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뭐한 크기에? 일정한 크기에.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의 크기는 거리에 따라 안 바뀐다 했죠? 일정한 크기, 그러니까 높이,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안 바뀐다고. 일정한 크기의 무엇이?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위와 같은 운동을 한다. 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는데 이물체의 운동 방향도 어디야? 연직 아래 방향.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근데 그 속도가 증가하는데 그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이 중력, 힘의 크기가 어때? 일정하다고. 그러니 속도가 증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더군다나 직선으로 운동하네? 그러니 속도가 증가해. 가속도가 있네? 변하네? 가속도 운동. 근데 일정하게 증가, 일정하게 변하네? 등가속도 운동. 그런데 직선으로 운동하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된다. 아셨나요? 자, 이어서 학습지 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었어.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운동일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에요. 이게 뭐야? 뭔 소리냐? 자, 이 보드마카 뚜껑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자유낙하는 그냥 정지시킨 채로 이거를 직선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뭐야? 자, 이번에 빨간 뚜껑. 수평으로, 지표면에 수평한 방향으로 내가 얘를 던진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그리겠어? 이렇게 곡선을 따라 그리겠죠? 마치 여기 있는 이 대포에 나온 포탄처럼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간다고. 방금 빨간 뚜껑처럼.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까? 선생님, 직선도 헷갈리는데 곡선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석하냐? 수직 방향,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한번 볼게.
수평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무슨 방향의 운동과 무슨 방향의 운동? 연직 방향의 운동과 지표면에 수직한 또 어떤 방향? 수평 방향, 지표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의 운동으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그럼 하나하나 볼게. 연직 방향의 운동부터 보겠습니다. 속도가 뭐하게? 여기 지울게요. 아까 전에 있던 거. 속도가 뭐하게? 야, 연직 방향 운동 뭐야? 지금 봐봐. 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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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까 어디서 본 운동 같지 않아? 어디서 본 그림 아니야? 그쵸? 바로 전 페이지에 있었던 여기에서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맞습니다. 속도가 뭐하게? 일정하게 증가한다. 봐봐.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 위치의 변화 어때요? 이동거리 어때? 계속 증가하잖아. 동일한 시간 간격 0.1초 간격이라고 예시를 들어보자고. 계속 변하는 정도가 늘어나지? 증가한다고 일정하게. 그럼 뭐야? 무슨 운동이야? 얘 등가속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등가속도. 근데 연직 방향만 봐봐. 어떻게 되고 있어? 직선. 아,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제 지금 곡선 그리고 있지만 연직 방향만 보자는 거야. 이거 지금 연직 방향으로 딱 높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 파란 공을 높이만 연직 방향만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 그럼 이건 무슨 운동과 같다? 이거 점 이상이 찍혔네요. 여기 얘 무슨 운동이야? 그럼 자유낙하 운동과 같죠? 자유낙하 운동과 같습니다. Why? 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의 연직 방향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과 같을까? Why? 왜? 무슨 방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뭐한 크기에? 일정한 크기의 무엇이?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아까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니까 동일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연직 방향 운동은. 오케이? 아무리 수평으로 던졌더라도. 이해됩니까? 그럼 수평 방향 운동을 한번 볼게요. 수평 방향 운동은 어떨까? 일정 시간 동안 위치가 변하는 정도 볼게. 이 위에가 수평 방향이겠죠? 요 위에 동그라미 친 거가. 얘를 수평 방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자. 수평 방향만. 그럼 얘 위치 변하는 정도 봐봐.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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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어때? 이동하는 정도, 위치 변화되는 정도가 계속 일정하지? 이게 동일한 시간 간격에 따른 거 아니야? 0.1초 동안 이만큼 갔어. 또 0.1초 동안 이만큼, 0.1초 동안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갔어. 아까 얘 연직 방향과는 비교되지? 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이동하는데 수평 방향은 잠시만요. 종이 쳤네. 수평 방향은 시간에 따라 어때? 동일하게 이동하잖아. 자, 수평 방향 운동 볼게. 일정 시간 동안 위치가 변하는 정도가 어때? 일정해. 즉 같대. 같아. 그럼 속도가 뭐 하는 거야? 속도가 뭔데? 아까 말했잖아.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즉 걸린 시간분의 변위. 일정 시간 간격이가 걸린 시간 다 똑같이 도 0.1초씩으로 예를 들면. 근데 변위가 어때? 위치 변화 정도가 같다며. 그럼 얘도 같고 얘도 같아. 그럼 속도 어때?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수평 방향.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야, 속도가 일정한 건 뭐였어? 아까 필수 개념에서 봤는데. 속도가 일정, 같을 등자를 써서 그쵸? 등속도 운동. 얘랑 같은 용어 뭐 있어요? 등속도 운동과 같은 말? 등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직선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아!
속력, 등속은 등속력이라 했죠. 속력이 같으면서 직선으로 움직이니까 운동방향 안 바뀌고, 속력과 운동방향 모두 일정하네? 그럼 속력과 운동방향 합친 개념이 뭔데? 속도라고 했잖아. 속도도 일정하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즉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엄연히 다른 운동이에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운동. 이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마지막 Y. 왜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할까?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야, 힘은 뭐라 그랬어? 원인이라고 했잖아. 계속 반복합니다. 힘은 뭐라고 했어? 원인이라고 했어. 원인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어떠한 결과? 운동 상태의 변화, 즉 속도 변화, 가속도를 만들어낸다고. 이러한 결과를 유도하는 게 바로 힘입니다. 근데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게 뭐라는 거야? 속도 변화, 즉 가속도가 없다고. 결과가 없다고. 그 얘기는 뭐야? 원인도 없겠지. 즉 힘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 방향. 야, 생각해봐. 우리 이런 물체 가만히 들고 있을 때 얘가 갑자기 수평 방향 갑자기 지 혼자 휙 움직여? 운동 상태 변해? 안 변하지? 왜? 일상생활 경험 빗대봐. 우리 수평 방향으로는 뭐 특별히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수평 방향을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가만히 있었을 때? 없지. 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뭐가 있어? 중력. 그래서 얘를 놓으면 떨어진다. 연직 방향으로는. 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Y까지. 오케이?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운 다음에 학습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지우고 돌아올게요. 네, 예제 6번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나 아직 안 풀어온 친구 있다면, 아까 풀어왔는데 잘 안 풀렸다, 그럼 방금 전에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일시정지한 다음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믿고 한번 바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듣는 거랑 단순히 그냥 해설만 듣는 거랑은 확실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꼭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해설 시작할게요. 이번 문제는 2018학년도 11월 고1 통합과학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재작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네요.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단서 아래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나타냈대. A와 B의 질량은 같더래. 단서들 많이 나왔네요. 그림 딱 볼게. A와 B가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의 크기는 무시한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한번 그림을 주었으니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볼게. A의 속력. 야, 속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했어. 얘 어때? 이때 어떻게 했어? 0.1초 간격이야. 그럼 얘 처음 이동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돼? 0.1초 동안 5cm 같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 0.1초 동안 15cm 같대, 속력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여기죠? 0.1초 동안 25cm 같대. 그럼 요거 얼마야? 계산해봐. 그러면은 뭐 50cm/s. 얘는 150cm/s. 왜 이렇게 쉽게 계산했어요? 이 퍼 뒤에 뭐가 숨어있다 했어? 숫자 1. 그럼 얘도 얼마로 맞춰줘야 돼? 1로 맞추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몇 곱해줘야 돼? 10 곱해줘야겠죠? 그러니 5가 50이 됐다. 얘도
1세크로 만들어주기 위해 숫자 여기다 10 곱하니까 뭐가 돼? 여기도 10이 추가된다. 150. 얘는 3번은 250 cm per sec. 각각의 속력이야. 야, 속력이 얼마 증가했어? 100 cm per sec 증가했죠. 여기는 똑같이 100 cm per sec 증가했네? 그럼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맞아요?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봐도 되고, 이 계산이 지금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이전에 학습지에서 수식 안 쓰고도 계속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게 뭐야? 자유낙하 시켰어.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왜인지까지는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앞에 충분히 설명했죠.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A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그래서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 방금 전 학습지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니 기억은 맞다.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 수식이 어려운 친구들은. 오케이? 니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 후자처럼 먼저 등가속도 직선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이런 식으로 풀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잘 된다면 수식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셨나요? 오케이. 자, 니은.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이번에는 쉽게 먼저 풀어볼게. 야, B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지. 얘는 어떻게 본다 했어? 연직 방향 운동과 수평 방향 운동을 보자고 했지. 나눠서 보라고. 수평 방향 운동 어때요?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러니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맞죠? 그럼 이번엔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얘 수평 방향 봐봐. 어때? 수평 방향 어때? 변하는 정도가 일정하죠? 위치가 변하는 정도, 이동거리가 어때?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하잖아. 속력은 걸린 시간과 이동거리인데 동일 시간 간격, 동일 걸린 시간 동안 이동거리 어때? 동일하다니까? 그럼 속력은 어떤 거야? 일정하다고. 오케이? 반면 연직 방향 어떨까? 보기엔 없죠. 연직 방향. B의 연직 방향 어때요? 동일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A랑 똑같죠? A랑 동일한 운동을 하지? 왜? 둘 다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오케이? 이 두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어떠니까? 일정하니까. 질량과 상관없이. 그러니 동일한 운동을 한다. 아까 어떤 문제였어? 아까 이 문제. 요거 깃털 문제. 둘의 질량이 달라도 공기저항 없는 곳에서는 질량이 달라도 동일한 유형의 운동을 보이잖아. 얘도 요렇게. 그럼 똑같이 깃털도 요렇게 동일한 만큼 이동하잖아. 같은 시간 동안. 요거랑 같은 그림이잖아. 쇠구슬 깃털 이렇게 똑같이 봐도 된다고. 오케이? 공기저항이 없는 곳에서 자유낙하 한다고 했잖아. 공기저항 없다고. 연직방향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과 같다. B의 연직방향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오케이?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디귿 볼게요. 디귿.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중력의 크기는 뭐를 보라 했어? A, B의 질량을 보라 했지.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겠지만 물체 상관없이 일정하지만 중력 자체는 질량과 관계가 있다. 근데 A, B의 질량이 어떻대? 같대. 그러니 A와 B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아까 요거 A, B의 연직 방향 운동, 아까 전 문제 쇠구슬과 깃털의 그 연직 방향과 완전 똑같은 경향을 보인다. 연관지어서 이해해보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왜? 둘 다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 같은 경향을 보인다. 연직 방향은. 둘 다 중력을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같을 거 아니야. 중력 가속도는 질량이 상관없이 일정하다 했고. 오케이? 그럼 연직 방향 운동은 같을 수밖에 없다.
공기저항이 없는 자유낙하 상황에서는, 또는 공기저항 없는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과 같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미 이해가 된 친구들 또는 이해가 안 된 친구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해한 친구들도 계속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제 반복적인 말을 듣길 바라고,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지우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저는 지웠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 문제 해설할 때 깜빡하고 안 한 게 있어요. 연직 방향은 속력을 계산해봤죠. 당연히 A와 B의 연직 방향 속력은 어때요? 동일하겠죠? 같은 시간에 무조건 같은 높이에 있잖아. 지금 이 그림 봐봐. 같은 시간에 같은 높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같은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 A와 B의 연직 방향 속력, 아까 기억에서 구했던, 수식적으로 구한 건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연직 방향 속력은 그때랑 같아요. 그럼 수평 방향 속력 니은에서 물어 한번 구해볼까? 예, 수평 방향 어때? 첫 번째 0.1초 동안 얼만큼 움직였대? 10cm.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10cm. 두 번째 요때 또 얼마 이동했대? 10cm. 세 번째 여기 마지막 또 어떻게 돼? 0.1초 동안 10cm 움직였대. 다 어때 지금? 보면 100cm/s.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속력이 어때요? 일정하다고 수식적으로 구해봐도.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가 없네? 자, 그럼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 이건 뭐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요, 앞에서 봤던 요거 있죠?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된 물체 운동, 이 둘을 짬뽕해서 한 그림으로 보자는 거야. 방금 전 문제 그림들이랑 되게 유사하죠? 결국 방금 전에 봤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종합해서 정리하는 게 다음 시간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긴 시간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예제와 함께 한번 이렇게 중력의 한 물체의 운동, 즉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더 분석해 보도록 해볼게요.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모두 안녕.